이 공간에 입학하면 누구나 서울대 갑니다. 그거는 거짓말이야. 열심히 한다고 서울대를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야. 사실은 교육은 유전자야! 맞는 얘기예요. 근데 이제 교육이란 얘기를 사람들 왜 한다고 생각해요? 유전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하면 인생이 너무 불행하니까 그냥 마냥 따뜻한 게 교육이 아니에요. 실체를 갖춰요. 교육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. 이제 보면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수능 강의 보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교육은 다 유전자야! 정해진 걸 니들이 어떻게 넘어! 이 얘기를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. 여러분, 그건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? 틀린 것 같아요? 맞아요. 맞는 얘기예요. 유전이 얼마나 강한데. 근데 이제 교육이란 얘기를 사람들 왜 한다고 생각해요? 유전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하면 인생이 너무 불행하니까. 그러니까 유전과 상관없이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, 정확하게 보면 교육이라는 거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, 우리가 태어났어.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안에서 이루어져.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10장의 카드를 받는 거지. 그럼 이 카드를 내가 딱 3장의 카드만 써야 돼요? 제일 많이 쓴 카드 3장 빼고 버리는 거야. 그럼 이 3장의 카드를 갖고 계속 발전시키잖아요? 어느 정도 단기간 오면 요거에서 또 2장의 카드가 열려. 여기서 또 좋은 거 쓰고 버리는 거야. 교육이라는 거의 본질은 내가 갖지 못한 걸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, 원래 타고난 몇 개의 카드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자존감은 왜 중요한가? 본질적으로 학벌보다. 학벌을 가르칠 때는 보통 어때요?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. 죽어라 열심히, 쉬는 시간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애들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어요. 열심히 한다고 학벌은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열심히 한다고 서울대를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.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. 만약에 얘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. 이 10장 안에 서울대라는 카드를 들고 있는 애들은 그걸 선택하게 만들어오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그 길로 갈 수 있어요. 자존감은 뭐예요? 자존감이란 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냐면,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기능이에요. 자존감이 낮잖아요. 카드가 10개가 있어요. 이 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포커 해봤어요, 여러분? 카드가 막 여러 개 왔어. 그럼 막 나한테 에이스가 있어. 에이스 좋은 거야, 안 좋은 거야? 좋은 거야. K, Q, J. 좀 괜찮은 거잖아요. 그런 카드를 계속 써야 그 카드가 남고 안 좋은 패를 버려요. 근데 내가 10장을 받아서 에이스 버리고 있어. 이러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된다라고. 그러면 이 카드를 많이 쓰고 이 카드를 남기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뭐예요?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. 나는 되게 부족하고 별 보려고 원래 사랑받지 않아도 될 만큼 나쁜 인간이야 라고 나를 내려치기 하면 자기 예언대로 간다니까요.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카드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. 그걸 반복해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카드가 나에게 남는 거예요. 그 외에 좋았던 에이스는 다 버리는 거예요. 서울대를 못 갈 아이들을 앉혀놓고 계속 이렇게 하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요. 힘들어지는 거예요. 잘못된 거예요. 걔는 그 카드가 없는 거예요. 이거는 좋은 방향이긴 한데 필승 전략은 아니에요. 이게 조금 더 본질적인 거예요.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교육의 항상 목표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시각이 아이를 볼 때, 너 안 될 것 같이 노력하면 넌 다 할 수 있다. 이게 아니라니까. 준아, 너 봐봐. 너 안에 있잖아. 좋은 보물 같은 카드들 되게 많아. 선생아, 지금부터 그거 찾고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거 남기자. 이게 조금 더 교육의 본질에 가깝다라는 거야. 그럼 이제 자존감이 어떻게 획득이 되는가?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1차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말이에요.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. 너 생각보다 너 마음먹으면 다 이룰 수 있어. 넌 되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.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상당히 많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?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하고 앉아있네.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걸?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거예요. 혹은 그때 잠깐 선생님 말을 믿었어도 또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건을 만나잖아요. 그럼 역시나 안 돼. 쉽게 무너져요. 그런 것들. 자존감은 절대 말로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. 경험으로 심어줘야 돼요. 경험으로. 자존감에 2가지 축이 있어요. 하나는 효능감의 축, 효능감. 나는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. 그리고 또 하나는
소속감의 영역, 소속감. 나는 어디든 원하면 소속될 수 있어.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. 이거 두 가지 축으로 보거든요. 근데 오늘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. 효능감에 관련된 영역의 자존감을 키울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이에요. 자아실현에 대한 개념은 사실 어느 거 하나로 명확하게 정의되진 않아요. 학자들마다 정의가 좀 다르고, 어떤 학자는 어린아이들은 자아실현이 없습니다. 어른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인간의 가능성을 다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자아실현이에요. 잘하다 생각하는 자아실현의 두 가지 개념은 뭐냐면, 1번 아이가 선택할 것, 2번 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도달해 볼 것.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체가 있는 자아실현의 두 가지 법칙입니다. 처음엔 뭘 배워야 돼요? 잘하다 초기 교육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, 제일 중요한 건 안정감이에요. 안정감. 너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도 선생님은 부정하거나 꺾지 않아. 너가 무슨 생각을 해도 여기서는 지지받을 수 있어요.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신뢰를 쌓고 뭘 느껴야 돼? 이 선생님이랑 하면 나는 뭐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이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 느낌이 있을 때, 그때 그걸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건 계속해 아니고, 그게 쌓였다고 느낄 때 뭘 해야 돼요? 선생님 손잡고 못 해봤던 영역까지 가보자. 너가 항상 여기까지 멈췄잖아. 그 다음 영역까지 가보자. 그래서 지금 잘하다에서 하는 게 뭐예요? 백호 프로젝트예요. 백호 프로젝트. 백호 프로젝트. 여러분, 백호를 내가 그림으로 꽉 채운다. 얼마나 걸릴까요? 계속 그려야 한 달인 거고, 보통 6개월만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. 아이들이 한다.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왜 백호를 시켜요? 강을 건너는 거예요. 이게 작은 자아실현이니까. 처음 만난 아이한테 갑자기 손잡고 강을 건너볼래? 안 돼, 안 돼. 처음에는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내. 선생님, 너가 뭘 얘기해도 지지해 줄게.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있어.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어. 막 해봐. 그리고 충분한 라포가 쌓였을 때, 얘가 내가 이제 뭘 하자고 해도 믿어주는 그 순간의 느낌이 와요. 그때 손을 잡고 강을 건너볼까? 강을 건너는 거예요. 교육자는 약간 저격수처럼 줘야 돼요. 충분히 관찰하고 눈치를 보면서 강을 건너도 되나 안 되나를 계속 보면서,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을 때, 그때 호랑이처럼 낚아채서 강을 건너고, 그 다음에 눈을 보고, 처음에 너 백호 못할 줄 알았지? 근데 선생님 손잡고 하니까 돼, 안 돼? 되지. 너는 노력하면 되는 애, 알겠어? 이렇게 얘기하면, 아, 난 되는 아이구나 이럴까요? 안 그래. 우리가 아이한테 소리를 뭐 10번 질러봐야 애들은 10번 다 잊어버려요. 근데 뭐가 무서운 거야? 말이 무서운 건 10번, 5번 뭐 이 정도 횟수가 아니야. 100번 소리를 질렀을 때 99개가 날아가는데 하나가 남아서 아이 가슴 속에 확 낚싯바늘처럼 막혀갖고, 이 하나가 평생을 가.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미술 선생님이 나한테, 야, 이것도 그림을 봐라 얘들아, 이거 그림이라고 그렸다. 선생님 기억도 못해. 근데 그 기억이 평생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? 있다. 마찬가지로 백호 프로젝트 하고서는 막 힘들게 하고서는, 선생님 봐 하니까 왜 안 돼? 이 얘기를 막 50명한테 했어. 그럼 내가 기억이 다 나요? 안 나. 근데 이걸 100번 하잖아요. 그러면 99개 날아가는데 하나가 가슴속에 탁 걸려서,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이 나랑 같이 끝까지 그림 그려주고 내 눈 보고, 너 진짜 선생님 보증하는데 닌 잘 될 거다, 이 얘기 하나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. 이해가세요?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실체예요. 아이가 이 공간에 와서, 이 공간에 입학하면 누구나 서울대 갑니다. 그거는 거짓말이야. 그걸 목표로 하는 건 교육자로서 옳지 못해요. 뭘 목표로 해야 돼요? 자존감. 어떤 곳에 가도 네가 배를 타고 가다 난파당해서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랑 모여있는 그 순간에서도, 무인도에 떨어져도 네가 그 안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너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자신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믿음만 심어줄 수 있다면 자립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재산이 없다. 이건 우리는 되게 단순하고 맞는
걸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누가 들어도 아 이렇구나 교육의 원리라는 게 우리 교육은 뭘 목표로 해야 되는가 그냥 아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좋은 건가 뭐 그런 건 아니다. 실체를 갖춰야 된다. 교육은 그냥 마냥 따뜻한 게 교육은 아닙니다. 실체를 갖춰야 된다. 그 실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유전자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이거 모르죠? 그 어느 순간 쇼츠 보다가 아 그래 근데 유전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 교육은 의미가 있나?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. 그럼 교육자 막 흔들리는 거 이해가죠? 그래서 이런 원론적인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